자, 비트겐슈타인. 최근만이 아니라, 하여튼 가장 중요한 철학자 중에 한 명이에요. 예, 여기도 지금 나오지만, 예, 각광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트겐슈타인과 관련된 질문들은 많아질 거야. 중요하기 때문에. 예. 자, 보세요. 비트겐슈타인은 어떤 사람이냐? 이런 사람이래. 비트겐슈타인은 이제 철학의 관심사가 사람이 이제 생각하는 바가 아니라 사람이 생각하는 바를 표현하는 것. 그러니까 기존 철학은 뭐에 중심을 둔 거예요? 생각하는 바, 생각에 이제 초점을 둔 거죠. 기존의 철학은. 근데 비트겐슈타인은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생각하는 바가 표현된 바가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생각하는 바를 이제 표현하는 거. 그러니까 표현에다 초점을 둔 거죠. 비트겐슈타인은. 그래서 그동안 이제 철학들이 정신이니, 이성이니, 이데아니, 이런 거에 초점 맞춰가지고 도대체 이성은 뭐고, 이런 거에만 이제 이야기했으면, 그런 거 좋은데, 그거를 이제 말로 이제 표현하고,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한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종래 철학자들은 정신이나 이성에만 관심을 가졌어요. 이게 이제 생각하는 바에 초점이 있죠. 정신이나 이성.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런 게 이제 종래 철학의 이야기잖아요. 칸트, 우리 저번에 했던 이성에 초점 맞춰가지고 한 거. 칸트 다음에 또 이제 헤겔이거든요. 헤겔 같은 사람은 정신, 이런 데도 초점 맞춰서 하고. 그러니까 이런 철학들이 과연 도대체 쓸모가 있냐 이거야. 이 비트겐슈타인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이 생각은 이제 정신이나 이제 이성을 말하는 거다. 정신, 이성. 중요한 거는 이거라는 거예요. 명제와 사실의 관계가 중요한 거다. 그래서 이 표현과 관련해서 중요한 거는 명제와 사실의 관계에 초점을 둬야 된다. 명제와 사실의 관계. 이거에 초점을 둬야지. 명제와 사실의 이제 관계에 초점을 두는 순간 뭘 할 수 있냐?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새로운 철학,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은 말할 수 있는 것과 말할 수 없는 것의 한계를 이제 명확하게 설정할 수 있게 됐죠. 명제와 사실에 이제 바탕을 두게 되면 말할 수 있는 것, 말할 수 없는 것, 이걸 구분할 수 있게 된 거죠. 그전에는 말할 수 있던지 없던지 간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성은 뭐고 정신이 뭐고 이거에 초점을 맞췄으면 비트겐슈타인은 이 표현이라는 거에 이제 초점을 두니까 표현할 수 있는 거, 말할 수 있는 거, 표현할 수 없는 거, 말할 수 없는 거 이거를 이제 구분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구분하려면 뭐가 이제 중요한 이제 조건이냐? 명제와 사실 간의 관계가 이럴 수 있는지 아니면 이럴 수 있는지를 이제 구분한 조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중심적으로 파고들어서 이제 이걸 얘기해 주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읽었으니까 알겠지만, 그럼 비트겐슈타인은 말할 수 있는 것에 초점 둔 거야? 말할 수 없는 것에 초점 둔 거야? 말할 수 있는 것에 초점 둔 거죠. 그것만 이야기하자는 거야. 말할 수 없는 거를 굳이 이야기해서 못해라 에너지를 소모해. 근데 그동안의 철학은 말할 수 없는 걸 자꾸만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자꾸만 이제 쓸모없는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비트겐슈타인은 말할 수 있는 거에 초점 두자는 거야. 아직은 이 얘기는 하진 않았어. 뒤에 가면 나와. 뒤에 가면. 말할 수 있는 거에 초점을 두자. 이거야.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이제 이야기하냐. 아까 기존 철학의 문제점은 명제와 사실의 관계를 간과한 거니까 비트겐슈타인은 여기서부터 출발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이제 비트겐슈타인 철학의 전제야. 전제는 명제와 사실의 관계를 분명하게 이제 다루고 넘어가겠다. 이게 이제 이 사람 철학의 이제 전제입니다. 그럼 명제는 뭐고 이제 사실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그에 의하면 명제와 사실은 대응 관계예요. 명제랑 사실은 대응하는 거예요. 명제와 사실은 대응이에요, 대응.
자, 그래 대응에서 명제와 사실을 이제 비교해서 이 비교라는 말이 이제 대응이겠죠. 다른 말로 하면 명제와 사실을 대응해서 명제가 사실과 일치하면 참이 되는 겁니다. 이 대응의 결과 명제랑 사실이랑 일치한다. 이러면 참이고요. 참이고 명제랑 사실이랑 일치하지 않아. 이러면 이제 거짓이 되는 거죠. 이겁니다. 이걸 지금 이제 말하고 싶었던 거야. 이런 것만 이제 논의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거지. 이렇지 않은 것은 이제 굳이 말할 필요도 말할 수도 없는 거고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구분하겠다. 그래서 명제와 사실은 일치하면 이제 참이고 일치하지 않으면 이제 거짓입니다. 거짓. 그럼 사실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 사람이 생각할 사실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사실은 일단 지구는 태양주를 돈다. 이게 이제 명제죠. 명제 말. 그럼 사실은 지구가 태양주를 돌고 있다는 실제 경험. 이게 사실인 거죠. 얘가 사실이고 얘는 명제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과학의 어떤 발전, 과학적 사실에 부합하면 이제 맞는 거지. 그래서 과학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으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사례가 이미 과학이잖아. 지구 과학이잖아요. 예. 과학의 발전과 괴를 같이 합니다. 비트겐슈타인 20세기 철학자야. 과학 발전과 같이 하는 거야. 근데 반면 태양은 지구 주위를 돈다. 이런 말을 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명제라 이거야. 명제. 근데 실제 이제 과학적 사실, 경험적 사실과 비교해보면 안 맞잖아요. 그러면 거짓이다. 그래서 이처럼 비트겐슈타인은 하나의 명제는 반드시 하나의 사실과 대응하게 되어 있고 그 대응의 결과 참이냐 거짓이냐를 판별할 수 있는 거죠. 판단할 수 있다고 본 거죠. 이게 이제 철학입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봤더니 이런 이제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돌고 이것도 명제고, 다른 지구 주위를 돈다 이것도 명제잖아요. 명제 두 개가 이제 연달아 오는데 이거를 그냥 하나로 볼 건지 하나로 봐서 이 하나의 사실에 대응하는 걸로 봐야 되나? 아까 하나의 명제는 하나의 사실에 대응한다고 그랬으니까. 지금 요거 때문에 이제 이런 의문이 생긴 거야.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은 그거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어. 진리 함수 이론이라는 걸 통해서 설명할 수 있는 거야. 그는 어떤 명제는 그 안에 단순한 명제, 단순 형태의 명제, 그게 바로 이제 요소 명제겠죠. 요소 명제를 포함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다양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 명제는 다양한 이제 요소 명제들로 이제 이루어져 있겠죠. 요소 명제. 그래서 이렇게 요소 명제들로 이루어져 있는 이 명제를 뭐라고 부르겠다? 복합 명제라고 부르겠다. 복합 명제. 그래서 이 명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되는 이제 명제들을 쪼갠 거죠. 더 이상 쪼개지지 않으면 그걸 이제 요소 명제라고 하겠다는 거야. 그에 따르면 요소 명제는 더 이상 분석할 수 없는 이제 최소 단위. 그러면 얘도 명제니까 반드시 명제는 뭐와 대응하게 되어 있어? 사실과 대응하게 되어 있잖아요. 아까 명제는 사실과 대응한다고 했으니까. 그럼 이 요소 명제랑 대응하는 사실은 이제 뭐라고 부를 거냐? 걔는 이제 원자 사실이라고 이제 부르겠다. 요소 명제라는 개념과 원자 사실은 서로 또 대응돼요. 이렇게. 자, 그래서 요소 명제가 원자 사실과 마찬가지겠죠? 이것도 대응되면 일치 불일치가 나올 테니까 일치하면 참이고 불일치하면 이제 거짓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요소 명제가 사실과 일치하면 참이라는 이제 진리값을 일치하지 않으면 거짓이라는 진리값을 이제 갖는다고 보았고, 명제의 진리값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경우의 수를 이제 진리 가능성이라고 이제 불렀다. 경우의 수를 진리 가능성. 그래서
이 용어들을 구분 잘 해놓으셔야 돼. 그러니까 일치에서 참이 나온다. 그럼 얘는 이제 진리값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요소 명제들은 참 아니면 거짓 두 가지의 이제 진리값이 도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걸 이제 경우의 수를 이제 진리 가능성, 경우의 수는 진리 가능성. 그래서 그에 의하면 요소 명제 하나의 명제의 진리 가능성 두 개죠. 참 아니면 거짓이란 두 개가 되는 거고, 또한 그럼 두 개 이상의 요소 명제들로 구성된 명제, 복합 명제라고 불렀는데, 이 복합 명제에서는 요소 명제가 가령 두 개라면 참 거짓 이렇게 될 테니까, 그럼 참은 참 거짓, 거짓은 참 거짓, 이렇게 네 개가 될 거 아니에요. 예. 네 개의 경우의 수를 갖겠죠.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진리값을 조합해 나오는 모든 경우의 수, 그게 이제 복합 명제의 진리 가능성이 되는 거죠. 아까 경우의 수가 진리 가능성이라고 했겠으니까. 결국 복합 명제가 몇 개의 이제 요소 명제들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요소 명제의 수를 이제 n이라고 놓고 보면 복합 명제 진리 가능성은 이제 2의 n승계다. 그래서 복합 명제의 이제 진리값을 이제 조합해서 여기서 이제 경우의 수가 나오면 그 경우의 수가 이제 진리 가능성이고, 예. 진리 가능성은 이제 2의 n승계라는 거죠. 2의 n승계. 그럴 거 아니에요, 당연히. 참이면 이제 참 거짓. 거짓도 역시 참 거짓으로 대응할 테니까. 한 개가 더 늘어난다. 그럼 얘도 또 참 거짓. 얘도 참 거짓.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가 되는 거죠. 2의 3승계. 그래서 2의 n승계가 되는 거다. 2의 n승계. 여기까지는 이제 뭐 계산하는 거니까 쉽죠? 예. 이해가 됐을 거라고 보고. 네. 자, 그 다음에. 근데 어쨌든 이 진리값이란 말은 뭐고, 진리 가능성이란 말은 뭐고, 이거를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꾸만 다원이가 초대를 거절하네. 비트겐슈타인을 계속 초대하고 있는데, 초대장을 여러 통 보내고 있단 말이야, 지금. 네. 자. 그리고 비트겐슈타인은, 복합 명제의 이제 진리값은 요소 명제들의 진리값에 대한 진리 연산을 통해 얻을 수 있다. 아까 진리값이 뭐였어요? 참 거짓이었잖아요. 참 거짓. 진리값은 참 거짓이었죠? 그러니까 복합 명제가 참이냐 거짓이냐는 요소 명제들의 진리값, 요소 명제들 각각 다 또 참 거짓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진리 연산해 보면 이제 나온다는 거야. 진리 연산해 보면. 그럼 진리 연산이란 뭐냐? 진리 연산이란 진리 함수로가 만들어져 나오는 이제 방법을 진리 연산이라고 하겠대. 그래서 이 진리 연산을 하고 나면 이제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참인지 거짓인지가? 이제 그게 이제 진리 조건이 되는 거죠. 복합 명제가 참이 되고 거짓이 되는 진리 조건이 되는 겁니다. 진리 연산의 결과가. 자, 그래서 진리 연산은 진리 함수를 만드는 이제 방법인데, 거기서 나온 진리 연산의 결과가 이제 진리 조건이야. 진리 조건. 이게 말이 복잡한데, 이 표랑 이제 이 사례를 보면 이제 더 이해가 잘 돼요. 그래서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돌고, 얘가 이제 요소 명제죠. 얘가 요소 명제고. 요소 명제는, 얘도 요소 명제고. 요소 명제와 요소 명제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뭐예요? 복합 명제잖아요. 복합 명제. 그래서 그 요소 명제의 진리값, 요소 명제 진리값에 의해서 지금 이제 복합 명제 진리값이 도출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해내는 게 진리 연산을 통해서 이제 얻는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 진리 연산은 뭐냐?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돈다는 요소 명제 P와 다른 지구 주위를 돈다는 요소 명제 Q가 있는데 P하고 Q가 있어요. 여기서 그리고로 이제 결합되어져 있다. 얘가 이제 그리고죠, 그리고. 이 그리고가 뭐예요? 그리고가 이제 진리 연산이 되는 거죠, 얘가. 그리고라는 이제 진리 연산에 의해서 이제 계산이 되는 거야. 이제 그리고라는 말은
얘도 참이고 얘도 참이어야 참이 도출된다는 말이죠. 둘 중에 하나라도 거짓이면 바로 그냥 거짓으로 간다는 거야. 이 그리고라는 진리 연산을 통해서 이제 진리값이 도출된다는 겁니다. 자, 이 명제는 P하고 Q의 진리값에 대해 그리고라는 이제 진리 연산, P하고 Q의 진리값, 그 다음에 그리고라는 진리 연산이 적용된, 이걸 이제 함수로 표현하면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 함수 이렇게. P 그리고 Q 이렇게로 표현할 수 있고, 진리 함수 P 그리고 Q는 지구는 태양을 돈다가 참이고 다른 지구가 돈다가 참일 때만 이제 북한 명제는 참으로 성립하는 이제 진리 연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를 비투겐 선생님이 고안한 진리표로 만들면 이제 표와 같이 PQ의 진리 가능성은 이제 TT, FT, TF, FF인데 PQ의 이제 진리 조건. 그래, 진리 조건은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아까 진리 조건은, 진리 연산의 결과가 진리 조건이었잖아? 진리 조건. TT를 P 그리고 Q라는 이제 진리 연산에도 넣어봤더니 T가 나온 거고, FT를, 여기다 연산에 넣어봤더니 F가, TF도 마찬가지로 F가, FF 당연히 F겠죠? 이렇게 지금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TFFF가. 이 부분을 뭐라고 부를 거야? TFFF 이 부분을? 진리 조건이라고 부르는 거죠. 얘가 진리 조건. 얘가 진리 조건. 이 각각이 이제 진리값. 얘가 이제 진리 연산. 진리 연산.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전체가 다 이제 진리 가능성. 이 된 거고. 표 부분에서 지금 이제 구분해서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표 부분에서. 그러니까 진리 조건 TFFF가 된 거네요. 진리 연산의 결과가 그런 거니까. 그래서 비투겐 선생님은 이렇게 복합 명제를 진리표로 만들었을 때, 자, 이게 이제 비투겐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이게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못하러 하냐, 이거 못하러 이야기하냐, 이제 그럴 수 있는데 비투겐 선생님은 이게 너무나 중요한 얘기라는 거야. 왜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진리 조건에 T하고 P가, F가 함께 표기돼야 돼요. T도 있고 F도 있어야 되는 거야. T와 F가 함께 표기되는 명제, 즉 사실과 비교함으로써 참 또는 거짓을 이제 판별할 수 있는 명제를 의미 있는 명제라고 부른 거죠. 그래서 말할 수 있는 거는 명제와 사실이 대응돼 가지고 참과 거짓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만 무슨 명제라고 부르겠다. 의미 있는 명제라고 부르겠다는 거예요. 의미 있는 명제. 얘가 이제 말할 수 있는 거죠. 말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만 우리가 이야기하자는 거야. 이런 명제, 이런 사실에 대응되는 명제들만 우리가 이야기를 해서 이것들로 철학을 만들어야지 의미가 있는 거지. 그래야 우리가 이것들은 이제 말할 수 있는 거, 논의할 수 있는 거죠. 서로. 야, 이거 맞아. 그건 과학적 사실에 의해서, 맞네. 이건 과학적 사실에 의해서 안 맞아.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맞고 틀리고에 의해서 이제 참으로만 이제 구성된 뭔가가 이제 이야기 될 텐데, 문제는 이런 거라는 거예요. 기존의 철학자들은 말할 수 있는 거에 영역을 벗어나서, 아까 이제 이게 말할 수 있는 거라고 했죠? 의미 있는 명제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영역을 벗어나서 말할 수 없는 것의 영역들에 포함된 것들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기존의 철학은. 그럼 말할 수 없는 것. 없는 것은 어떤 거냐? 이런 거래. 이것도 또 두 가지로 또 나눴어요. 하나는 이제 무의미한 명제와 의미를 결여한 명제. 무의미한 명제는 뭐냐? 명제는 사실이 없는 거죠. 대응할 과학적 사실이 없는 겁니다. 아까
말할 수 있고 의미가 있는 명제는 이 명제에 대응할 수 있는 사실이 있었던 거잖아요. 과학적 사실이. 근데 얘는 과학적 사실이 없는 거예요. 뭐가 그러냐. 우리가 문제는 나오지만 정신이나 그런 게 그런 거죠. 또는 뭐 정신을 다른 말로 하면 신이에요. 신. 또는 뭐 이성. 이성이 존재하니. 뭐 정신이 있니. 이런 것들은 이성이 있나요? 우리한테 있어요? 이성이? 그래서 이성을 발견하기 위해서 뭐 뇌도 해부해보고 그랬잖아?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데카르트가 발견했잖아요. 뇌 어딘가에 송과선이라는 어떤 부분이 있대. 그게 이성의 중추야. 그래서 이 부분은 신과도 교통할 수 있고 하여튼 뭐 그런 부분을 발견했어. 예, 우기는 거죠. 신은 교회 다니는 사람 없네? 교회 다니는 사람? 신은 있나요? 신은 있어? 그래요. 선생님 교회 안 다니지만 뭐 신이 있다고 얘기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왜냐면 우리의 궁극적인 기원을 설명하기 위한 존재가 없으니까. 근데 어쨌든 예, 누군가는 신이 있다고 얘기하고 누군가는 신은 없다고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이거는 대응할 수 있는 사실이 없잖아요. 과학적 사실이 없잖아. 발견한 적도 없고 신의 존재를 누가 발견했나? 예. 그러니까 이거는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말해봐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트겐슈타인이 무슨 목적으로 이야기했는지도 중요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말할 수 있는 것만 이야기하고 과학적 사실에 근거해서만 이야기하자는 거고, 이런 이제 뭐 정신이니 이런 것들, 이건 기존 철학에 대한 이제 비판이죠. 기존 철학에 대한 비판입니다. 정신과 이성만을 주구장창 이야기해왔던 이 철학에 대한 비판을 무의미한 명제에 묶어가지고 지금 이야기한 거야. 무의미한 명제. 또 하나 더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의미를 결여한 명제? 얘는 이제 뭐냐? 의미를 결여한 명제? 예. 의미를 결여한 명제는 대응하는 사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아까 무의미한 명제와 의미를 결여한 명제가 조금 헷갈려. 둘 다 이제 공통점은 대응하는 사실이 없습니다. 사실이 존재하지 않아요. 이게 공통점이야. 두 개 공통점은.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이제 이야기했듯이 얘는 이제 이성이나 정신에 대한 이제 비판, 이것만 이야기하는 거에 대한 비판이야. 그럼 의미를 결여한 명제는 얘도 사실이 없는데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언제나 참이거나 언제나 거짓인 이제 명제를 둔다는 거예요. 얘는 근데 대응하는 사실이 없기 때문에 얘는 무의미한 명제는 참 거짓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이걸 말할 수가 없어. 근데 의미를 결여한 명제는 대응하는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 참과 거짓을 이야기는 한다는 거지. 근데 항상 참, 항상 거짓인 것만 이야기한다는 거야. 뭐가 있어요? 예. 그래, 질문해야지. 예. 다원이, 이 앞에 들었어? 내가 한 말? 이거. 지금부터 잘 들어, 이제. 뭐가 있냐? 항상 참이다. 총각은 총각이다. 항상 참이잖아요. 항진명제라고 해요. 항진명제. 항상 진리야. 항상 참이야. 총각은 총각이다. 동어 반복. 늘 참이죠. 늘 참. 예. 근데 대응하는 사실은 이거 갖고 따로 대응하는 사실을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예. 뭐 총각의 뭐 대표적인 사례가 있나? 없잖아요. 그냥 말 속에만 지금 있는 말이지. 또 다르게 총각은 처녀다? 안 되잖아요. 응? 말이 안 되잖아요. 항상 거짓이죠. 모순. 동어 반복과 모순을 이야기하면서 뭔가 자꾸만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제 학문이 있었던 거야. 논리학이 그렇잖아요. 논리학. 주어는 뭐고, 뭐 이렇게 해서 뭐는 어떻게 되고, 이거 갖고 맨날 말 갖고 주구장창 싸우는 거야. 이것도 쓸모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이성과 정신을 이야기했던 철학도 비판하고 논리학도 지금 비판하는 겁니다. 두 가지 비판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무의미한 명제는 이제 종래 철학, 의미를 결여한 명제는 동호 반복이랑 모순 갖고 계속 분석하고 문장 분석하고 막 이러는 이제 학문들에 대해서 이제 비판한 거죠. 그래서 만약 의미를 결여한 명제를 진리표로 만든다면 만들 수 있어요. 의미를 결여한 명제는 왜? 진리표가 만드는 게 가능해. 참과 거짓이 있으니까. 항참, 항거짓 이게 있으니까. 근데 그건 언제나 모두 참이거나 모두 거짓으로 표기되겠지만, 근데 이건 진리 연산, 그러니까 의미가 있으려면 진리 연산을 통해서 진리 조건이 창출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이제 의미를 결여한 겁니다. 의미를 결여한 거. 결국 비트겐슈타인은 진리 함수 이론을 통해서 자, 말이 있고 이 말을 과학적 사실로 검증할 수 있고 이 틀에서만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지 뭐 신이 있니 없니 이런 얘기들은 쓸모없다 이거예요. 하지 마라.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영역에서만 이야기하자. 참 또는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명제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자. 이게 바로 철학이지 라고 이제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됐나요? 자, 그래서 10번에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다원이 몇 번? 예, 명제와 사실의 관계. 명제와 사실은 대응되는 거고 대응의 결과 일치하면 참, 불일치하면 이제 거짓. 이와 관련된 특정 이론 비트겐슈타인. 예, 다양한 사례들. 예, 뭐 진리함수 이론 이제 사례를 갖고 와서 설명한 거죠. 답은 4번이네. 그 다음에 11번에 자, 비트겐슈타인의 관점에서 기억을 이해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거. 자, 기억은 뭐죠? 뭐라고? 기억이 뭐지? 아, 요소 명제. 기억은 요소 명제였죠? 연지. 요소 명제를 통해서 무의미한 명제와 의미를 결여한 명제가 구분된 게 아니라 둘 다 공통점은 아까 뭐였어요? 공통점은 대응 사실은 없지만 얘는 그래서 참 거짓이 도출이 안 돼. 얘도 도출이 안 돼요. 근데 의미를 결여한 명제는 항상 참이거나 항상 이제 거짓으로 도출은 되죠. 이걸로 구분한 거지. 예. 요소 명제로 구분한 건 아니었어요. 자, 나머지는 이제 알고 계셔야 된다. 요소 명제는 더 이상 이제 쪼갤 수 없는 언어 단위. 두 개 이상의 요소 명제가 결합하면 복합 명제가 되겠죠. 당연히 이제 명제는 사실과 대응됩니다. 그래서 원자 사실과 일치하면 이제 참과 거짓이라는 진리값이 도출되겠죠. 자, 요소 명제의 진리값이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예, 언제나 두 개. 요소 명제당 두 개씩이니까 2의 n승계라고 해서 나중에 복합 명제와 관련해서. 자, 그 다음에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진리표 1을 이해한 내용 적절하지 않은가? 성민이. 자, 진리표 1을 봤더니 예, 이거 뒤집어졌네. 이거 오하겠죠, 오하? 또는이겠죠? 예. 둘 중에 하나만 이제 참이 있으면 이제 참이 되는 거네요. 그래서 P하고 Q가 갖고 있는 얘네들 이 부분을 뭐라고 부른다? 여기를 이걸 뭐라고 부른다? 다원이. 이 부분. 이거 뭐라고 부른다? 진리 가능성. 그래서 여기 있는 이제 P하고 Q를 이제 뭘 통해서 얘가 뭐예요? 얘가 진리 연산에다가 이제 집어넣어서 이 진리 값들을 도출된 얘를 뭐라고 부른다? 얘를 진리 조건이라고 부른다. 예. 그랬더니 TTTF가 나온 거네요.
3번, 2번? 예. 복합 명제의 진리값이 이제 F일 때, 얘네요, 진리값이 F인 게. F일 때, P하고 Q에 대응하는 원자사실이 없다. 이러면 원자사실이 없으면 어디로 넘어가야 돼? 무의미한 명제와 의미를 결여한 명제로 넘어가야 되는데, 얘는 도출된 이제 그 진리값을 이제 확인해 보면요. 참 아니면 거짓이 있잖아요. 참 아니면 거짓이 있으니까 얘는 진리 연산의 결과로 지금 나온 거죠. 예. 무의미하거나 의미를 결여하지 않습니다. 의미 있는 명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요소 명제는 원자 사실과 대응해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없는 게 틀린 거죠. 답은 2번이네. 자, 1번을 보시면 진리 연산의 결과에 이제 진리 조건 여기잖아요, 여기. 진리 조건. TTTF. 그리고 진리 조건에 T하고 F가 함께 있어야 돼요. 무조건 T거나 무조건 F면 안 돼. 예. 이 복합 명제는 의미 있는 명제겠죠. 무조건 T이거나 무조건 F면 의미를 결여한 명제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P하고 Q의 진리 가능성이 TTFT, TF일 때 TTFT, TF다. 일 때 얘네잖아요. 얘네 진리 가능성이 얘네일 때는 뭘로 와요? TTT? 예. 그러니까 PQ의 진리값은 참으로 나왔네요. 그죠? 복합 명제를 구성하는 요소 명제가 하나 더 추가된다. 지금은 요소 명제가 몇 개야? 하나, 두 개잖아요. 하나 더 추가되면 2의 3승계가 되겠죠. 3승계. 적절하네요. 자, 그 다음에 13번에 윗글을 읽은 학생이 보기에 진리표 1과 진리표 2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거? 답원이 진리표 1과 달리 진리표 2는 의미를 결여한 명제를 진리표로 만든 것이군. 왜 그렇죠? 예. 지금 예를 보면 모두 참이잖아요. 항참이야. 어떻게 해도 참이 된다는 말은 이 진리 연산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진리 연산이 의미가 없는 거죠. 진리 연산의 결과와 무관하게 무조건 참이네요. 이러면 뭐야? 의미를 결여한 명제. 의미를 결여한 명제. 진리표 1과 진리표 2의 진리 함수는 지금 다르죠? 다릅니다. 진리 함수가. 예. 그 다음에 3번에 진리표 1과 진리표 2의 복합 명제는 진리표 1만 말할 수 있는 것의 영역에 속해져 있어요. 진리표 1만. 진리표 1의 복합 명제와 진리표 2의 복합 명제에 적용된 진리 연산 아까 달랐잖아요. 이쪽은 이제 이 모양이었고 여기는 지금 얘는 이거니까 진리 연산이 다르죠. 다릅니다. 그 다음에 원자사실과 대응하는 요소 명제의 수는 진리표 1의 요소 명제는 몇 개예요? 얘 2개죠, 2개. 그죠? 진리표 2도 2개고. 우리가 답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머지 선택지도 중요하다. 나머지 선택지도. 네, 14번에 플라톤은 정신을 통해서만 이데아를 이제 인식할 수 있다. 이데아를 이제 이야기했네요. 이데아. 그래서 현실과 플라톤은 현실이 있고 이데아가 있다고 이제 본 사람이잖아요. 현실의 이제 근원, 본질이 여기 있습니다. 본질이. 현실의 이러한 본질을 이제 모방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했대. 이데아란 영원하고 불변하는 사물의 본질적인 원형이야. 근데 이데아는 볼 수가 없어. 그럼 경험할 수가 있나요, 없나요?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경험적 사실이 아닌 겁니다. 아까 경험적 사실이 대응하는 사실이 없다. 그래서 참과 거짓을 이야기할 수가 없다. 그럼 뭐였어요? 무의미한 명제였잖아요. 무의미한 명제.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가 없다. 이데아가 있다 없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답은 5번 돼야겠죠?
무의미한 명제라고 할 수 있겠군. 자, 이렇게 해서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의 초대 한번 해봤고요. 저기 조금 거기서 또 넘어가 보면 왜 힘들어? 예, 거기서 좀 넘어가 보면